5월 18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돌아보기 전에 먼저 저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BH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BH 또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BH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좀 증시가 흔들릴 때는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 결과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요날입니다. 이렇게 요날이었는데 화요일 날 조금 밀렸죠. 근데 이때 밀렸던 요 시가가 결국 저가입니다. 그 다음에 증시가 올라갔냐?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 답은 아래로 많이 밀려났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전혀 밀리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주면서 다시 한 번 이제 좀 전고점 자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거의 한 5% 넘는 이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낸 게 BH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결국에는 수급이 좀 쏠릴 수 있고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들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뭔가 불안하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1차적으로 분할 매도도 하시면 좋겠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려 내려온다면 다시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될 테니까 뭔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눌린 시에만 접근해 보시는 걸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 줬는데요. 또 오늘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오늘 시장 주요 포인트들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기준 봤을 때요. 저가 대비 이번 주에 단 4일 만에 1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올라온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물지수 포인트로 3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코스피 지수는 2650짜리가 되게 중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 자리 딱 맞고 나니까 이제 오늘 갭상승한 부분을 채우면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보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개인분들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장 초반에 이제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던 하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시작하자마자부터는 단기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졌던 하루였었고 그냥 또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CFD 계좌를 통해서 또 외국계 계좌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격한 매도도 나타났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차익 매물이 많았던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대감보다는 조금 매도세로 대응했던 게 맞는 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원 환율이 좀 오늘 약간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조금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막판에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 환율 혼자만 움직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와만 연동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 시장과 같이 연동이 되는데 최근에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비트코인하고 상관계수가 0.9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커플링이 많아진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는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중국 시장이랑 상관계수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상관계수라는 거는 1에 가까울수록 커플링이 높은데 이미 중국하고는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그럼 장 초반에 결국 중국 시장이 움직인다, 홍콩장이 움직인다 할 때는 달러 위안화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12시 1시 기점으로 해서 달러 위안이 올라가고 있다가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도 올라가다가 말고 장 마팔 조금 내려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 코스피 지수가 2시 이후부터 반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꼴에 닿으면서 오늘 지수가 반등을 해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수급만 보기보다 지금은 환율에 연동되는 시장이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옵션 동향,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사실 좀 어려운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환율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만 지금 시장에서 달려들어서 살 시장인지 아니면 조금 참았다가 봐야 되는 시장인지를 기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환율에 대한 모습을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기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달러 위안화가 고점을 좀 찍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중국의 봉쇄 해제에 따라서
달러 위안화가 내려와 주기 시작한다면 그 달러 위안화 영향에 따라서 원달러, 달러 원 환율도 다 끌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환경을 이제 남아있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겠느냐로 본다면 이슈가 있는 종목에 좀 관심을 확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25일 날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민간 기업이 위성을 쏘는 일정이 있어요. 뭐 그런 일정에 따른 종목도 단기적인 이슈가 있고 최근에 엔터사드도 이제 뭐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붙은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런 환율과 다르게 개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차익 매물 나올 때는 그런 이슈 관련 종목들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BH처럼 성장성이 진짜 보장돼 있고 그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한테 집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포인트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또 이슈도 살펴봐야 하고 환율도 함께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이슈들 중에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인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인수 마무리 단계, 어떤 게 인수가 마무리되고 있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에 관심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엔터사가 하나 있어요. 다들 네. 아시는 이제 SM 회사가 이제 매각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이전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마무리를 언제 할 거냐. 정말 저도 이제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뉴스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늘 언론사 하나에서 올라왔는데 국내 언론사인데 불구하고 영어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가 올라온 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어로 된 기사로 이제 빠르면 다음 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주 중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종목명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SMCNC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SMCS인데 보통 SM 매각을 하게 되면 SM만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아마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SM 매각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올라갔던 종목은 SMCNC였습니다. 근데 이 번호 보게 되면 콘텐츠 제작이랑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사실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광고업이에요. 광고 회사 하나 인수를 했기 때문에 광고 매출 비중이 50% 넘어가고 있고 그 외에 콘텐츠 제작이 한 15%. 그거랑 비슷한 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SMCNC인데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언론사에서 올라온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주 정도에는 SM과 카카오의 인수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어 기사로 올라온다거나 증권사 이제 뉴스창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전처럼 엄청난 슈팅이 나온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이 종목이 아무래도 그 뉴스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러면 이제 주가 모멘텀도 마지막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슈팅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뭔가 좀 불안정하다 싶을 때 볼 수 있는 이슈거리로 설명을 드리겠고 SMCNC는 좀 차트도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의 위치를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항상 올라갈 때마다 나왔던 이슈는 SM 매각. 그래서 뭐 CJ가 가져가느냐 뭐 카카오가 가져갈 거냐, 누가 가져갈 거냐였죠. 근데 항상 나올 때마다 가장 크게 올라갔던 게 SMCNC였어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라갔던 것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던 거였고요. 이번에가 되게 좋은 게 SM이 이번에 매출을 너무 잘 냈습니다. 매출을 너무 잘 낸 상황에서 또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붙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매출을 낸 상황일 때는 빠지는 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음 주 안으로 뭔가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영어문에 대한 기사분들이 다시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 해서 뭔가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한 번 더 이슈거리로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하단 자리는 정확하게 아랫자리가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윗자리도 그 전고점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게 마지막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미 반복된 뉴스이기 때문에 반복된 뉴스들은 시장에서 반응이 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상승도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윗자리도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 드려볼까요? 네. 네, 그럼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자, 이 종목은 이제 윗자리로는 이제 조금 이제 제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대가 조금 저한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5,02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제가 4,600원. 지금 자리보다 한 원가 위인데 지금 현재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로는 아래자리 4,200원짜리가 지지라인 대가 있기 때문에 이 4,200원짜리를 깨면 안 된다로 보시고서 4,200원이 깨지면 이 종목은 손절 처리로 대응을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M라이프 디자인을 앞세워서 SM그룹주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맞아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는 기사를 제가 또 접했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SMCNC를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인수 단계에서 마지막 이슈도 기다리고 있는 SMCNC의 목표가는 5,020원, 손절가는 4,2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엔스탑 마지막 순서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 고일지, 스탑일지,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로 역시나 반도체 대장이 자리를 했고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은행주, 그리고 또 엔터주와 인공위성, 인공지능도 자리했고요. 로봇주와 의류주까지 자리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눈길이 가장 먼저 가는 게 저는 LNF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테슬라의 수혜주로 하면서 코스닥 시총 2위에 등록했다는 맞아요. 기사를 봤는데요. LNF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LNF는 계속적으로 저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죠. 네.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느낄 수는 있어요. 이미 정고점까지 다 올라와 있고 뭔가 부담스러운데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테슬라에 대한 수혜를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볼 것이다. 이번에 보니까 실적도 이미 서프가 나왔는데 그 실적이 잘 나온 이슈를 보니까 이 판매가 너무 잘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공장 가동률 자체도 워낙에 좋았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슈가 나올 게 있을 것 같은 게요. 이건 아직 뭐 어디서 리포트가 나왔다거나 뉴스가 나왔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 좀 풀어드리면 네. LNF가 5월 20일입니다. 원래 내일 모레 이제 수목금이죠. 금요일 날 줌 미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하고 줌 미팅이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게 LNF입니다. 근데 네. 이례적으로 보통 줌 미팅을 기관하고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관 미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5월 20일 날 줌 미팅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죠? 기관들이 하지 말자가 아니고 네. 주목 올라갔으니까 하지 말자 뭐 그런 이유가 아닌 거고요. LNF가 못할 것 같다 이번에. 기관들이 왜 갑자기 못하냐, 네. 뭐 이유가 뭐냐, 뭐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했더니 바이어 미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어 미팅이 있는데 네. 좀 큰 바이어 미팅이다라고 멘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 기관 미팅은 못할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뭐 어떻게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바이어 미팅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어쨌든 간에 기관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근데 LNF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나요? 테슬라가 안 가요. 보통 2차 전지는 테슬라 따라가기 마련인데 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5월 20일 날 줌 미팅, 기관들하고의 미팅이 있는데 기관 미팅은 취소하고 큰 바이어와 미팅이 있다라는 이유로 취소를 했다면 그렇다면 다른 또 새로운 뭔가가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5월 20일에 있던 기관과의 줌 미팅이 취소됐는데 또 테슬라는 8월에 AI 데이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는 2차 전지 말고 또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인공지능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인데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아니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쪽에 연관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라이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카메라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카메라 한 8대 정도를 사용한 다음에 그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유롭게 이제 그 기계들, 반도체를 이용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테슬라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 테마가 올라간다. 그러면 테슬라 관련해서 항상 올라갔었던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테마들 아니면 지금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많이 밀고 있고 또 다른 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자율주행 레벨 4까지는 뭐 가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최근에 발표되는 신제품들 보게 되면 카메라를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카메라 종목들이 더 이상 스마트폰에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전장이 더 확대가 되는데 오늘 막판에 보니까 기아차가 국내에다가 이제 현대기아차가 더 자동차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장래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 부품사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은 영업이익이 전장화가 더 확대가 되면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테슬라 이슈 앞두고서는 자율주행 쪽도 꾸준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도 8월 달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좀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 테슬라 AI 데이를 앞두고는 앞으로 자율주행과 카메라 섹터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인데요. 최근 안 좋은 소식도 있기도 네, 했지만 맞아요. 또 예보에서 오늘 물량을 조금 풀면서 오늘 이렇게 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우리금융주주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네, 이게 왜 스탑이냐? 오늘 빠진 이유 때문인 건데 결국에는 우리금융주주는 계속 오버행 이슈인 거거든요. 물론 민영화를 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건 맞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예보에서 자꾸 물량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증을 해서 위로 내놓는 게 아니고 할인가로 내놓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남은 비중이 이제 한 1% 정도 남았을 텐데 1% 후반대 정도가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물량이 앞으로 더 나오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런 오버행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차트를 봤을 때도 윗자리에 올라갔을 때마다 빠지는 이유가 이번에 뭐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 어저께 올라갔길래 올라가네 싶었는데 오늘 빠지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전고점 갈 때마다 예보에서 물량을 내놓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종목보다는 뭔가 금융주를 본다면 좀 다른 금융주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금융주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금리 인상 분위기가 좀 증시에는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 수혜주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많이 보는 게 금융주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은행주를 많이 보실 텐데 은행주가 사실 최근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융주가 안 가거든요. 보험주를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보험주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은 맞고 5월달 금통위에서도 우리나라도 0.5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금융주하고 보험주가 생각보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이 수혜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수혜주에 대한 대응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금융주들에 대한 수혜 이런 거 바라기보다 금리 상승에 하게 되면 안 좋은 종목들부터 골라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출 받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죠. 네.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안 좋을까요?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증가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비용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영업이익을 100억 원 내던 회사였는데 이자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깎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비용이 증가되는 것만큼 영업이익을 더 내야 그게 본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리 비용 증가만큼보다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내야지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온 종목들 안에서 성장성이 진짜 보장이 되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게 좀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대로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단기 종목으로 뭐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6월 15일 날 나루 발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테마도 6월 달 앞두고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로도 관심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한컴그룹에서도 다음 주에 민간 기업 최초로 이제 위성을 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관심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인공위성을 쏘는 이유들 이런 걸로 보신다면 지금 금리 상승 구간을 무서워하기보다 아니면은 금융주나 어떤 게 수혜를 볼까 이런 걸 찾기보다 피해 업종이 뭔지를 분석하시고 그렇지 않고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다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혜주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한글과 컴퓨터, 오늘 25일인가요? 네, 맞아요. 5월 25일. 민간 첫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라는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4%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한글과 컴퓨터는 당연히 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오늘 올라간 이유가 그전에 올라갔던 거는 싸이월드 관련돼 엮여가지고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싸이월드에 대해서 뭔가 좀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근데 그게 한글과 컴퓨터면 한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메타버스 버전을 만든 거였는데 지금 그게 공개가 다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5월 달 중에 이제 다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공개가 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가가 안 빠져요. 지금 시장이 약한데 불구하고 주가가 안 내려가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옆으로 기어만 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단이 잡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올라갔어요. 오늘 올라간 이유가 어제부터 뉴스가 나온 건데요. 원래 이 민간위성이 6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5월 25일로 앞당겨졌어요. 네. 보통은 딜레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당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위성은 쏘긴 쏠 건데 기상 상황 때문에 5월 25일로 한 주일에 당겨진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쏠 거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뭐 누리호 이런 거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발사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위성만 만든 기업인 거예요. 근데 자회사 한커민 스페이스인데 한커민 스페이스가 위성만 만든 거고 발사는 미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기업이랑 같이 한 거고요. 발사체에서 쏘는 로켓은 스타링크 거였어요. 네. 스타링크 거를. 그럼 결국에는 발사체는 확실하다. 그 위성도 확실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5월 25일까지 일단 1차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빠지기보다 또 민간기업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더 성장성 있게 봐야 된다의 관점으로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1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2호, 3호, 4호도 계속 발사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했거든요. 50기까지 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많은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인공위성 외에는 또 한글과 컴퓨터에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인공위성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인공위성을 지금 왜 쏘냐가부터 봐야 되거든요. 지금 왜 쏘냐면 여러 가지 지금 쏘는 거는 뭐 기상에 대한 영상을 모으기 위해 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목적은 6G예요. 6G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도 워너비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렸고 미국에서는 스타링크가 많이 쏘아 올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6G 컨소시엄이나 지금 산업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AP 위성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네. 근데 이 한커민 스페이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위성을 최대한 많이 쏘아 올려서 나중에는
6G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에 따른 사업성도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쏘는 그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지금 한커민 스페이스가 UAM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뭐 벨셀이나 기산텔레콤, 뭐 나온테크 이런 식으로 왜 종목만 알고 계실 텐데, 한커민 스페이스도 UAM 관련해서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도 알아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 한글과학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한커민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한글과학 컴퓨터도 우주 관련을 엮일 수가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좀 본업을 보자면 이 종목이 클라우드 쪽에서 굉장히 강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그 자회사 중에 한커민 라이프라고 해서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미스가 났는데 2분기부터는 NHN 두레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 NHN과 같이 협업을 하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의 매출 인식이 2분기부터 될 거예요. 그럼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래부터 올라간 거예요. 바닥이 안 깨지고. 네. 근데 그 본업이 좋아지는데 자회사들까지 우주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슈거리도 있고, 또 하나가 싸이워드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한컴타운이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버전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앱승인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아마 5월달 중으로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5월 25일 날 민간 위성 쏘는 거하고 싸이워드 앱승인, 그 메타버스 한컴타운이 나온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럼 5월 말까지는 네. 앞으로 뭔가 본업과 자회사를 봤을 때 충분히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2분기를 본다면 NHN 두레이의 매출 인식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성장, 매출에 대한 인식도도 2분기까지 보장이 되어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는 본업과 또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 2분기에도 성장성이 두드러지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랩 오늘 급등했는데요. 마인드랩 대기업들 삼성과 LG에서 또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가상인간을 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인드랩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마인드랩은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영향도 있고요.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삼성하고 LG그룹사들이 뭐 14조 원 규모 시장인 AI 인공지능에 좀 관심이 많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아침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했던 멘트가 인공지능 관련된 또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인공지능 관련돼서 뭐 솔트러스도 올라가지고 마인드도 올라가고 트윈도 올라가고 이런 관련주가 다 같이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항상 이러한 종목들은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윗꼬리가 늘 달립니다. 오늘도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렸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는 뭐 아래 하단은 잡혀놓긴 했지만 올라갔다가 자꾸 윗꼬리 달리는 이유가 지금 뭐 실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엄청 크게 잡히는 종목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이러한 종목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기보다는 뭔가 사이드 안에서 이슈거리 정도로만 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을 뭐 물론 뉴스가 더 나온다면 가능하겠지만 내일 당장 뉴스가 안 나온다면 또 차익 매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장이 이렇게 조금 사이드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인공지능이 사실 좀 많은 상용화가 좀 되고 있죠. 가상 인물로 해서 가수도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MBN 뉴스 보시면은 김주아 네. 앵커님 같은 경우도 가상으로 만들어서 가상 인물이 나와서 뉴스 진행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은행 업무 같은 경우도 가상 인물이 나타나서 그 인물과 함께 하는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인공지능이 사실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뭔가 더 발전된 모습은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안 좋냐 그건 아니고, 지금 뭐 스타트업 중에 클레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네. 회사가 지금 굉장히 큰데 몸값이 이번에 한 2천억 정도로 엄청 뛰어 올라갈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도 자체도 이런 스타트업, 인공지능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관심이 많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거래를 한다거나 매매를 하는 입장, 네. 주식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상용화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뭔가 주식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도주가 되기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고 2차 전지에 관심이 많고 결국은 주도 섹터가 정해진 가운데에서 테마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인공지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용화는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될 거고 기술적인 발전은 더 많이 이룰 거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선두 기업도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테마성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스탑 의견도 드리면서 뭔가 전망도 봤을 때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그냥 뉴스거리, 이슈거리, 테마성 종목으로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드랩은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은 스탑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 고일지 스탑일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와 의류금융지주 그리고 마인드랩과 더네이처 홀딩스 4가지 종목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6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는 원익 P&E가 올라왔습니다. 원익 P&E요? 네, 매수가가 35,200원에 15% 보유 중이신데요.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35,000원이면 이제 지난번에 하락하기 이전 자리긴 하거든요. 35,000원이면 딱 요 자리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 떨어지기 이전 자리인 건데 이때 떨어졌던 이유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떨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쭉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네 마네 막 이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원익 P&E가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된 자회사가 있고 그거에 따른 성장성도 있고요. 지금 사실 이 장비, 2차전지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데 그게 지금 가시화가 나올 듯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내용이 자꾸 안 나와요. 자꾸 밀리는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서 뭔가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원익 P&E도 저는 또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35,000원, 35,200원이시면 지금 약간 괴리감은 생기고 뭔가 추미애를 할까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비중이 15%이시니까 이거는 그냥 냅둬놓고 좀 기다려보고 장비에 대한 소식이 더 명확하게 들려오면 그때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수익을 내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런 장비에 대한 가시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에 관한 관점 가지고서 일단은 지켜보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원익 P&E는 일단 장비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까지는 추매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려보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람 매니저님이 골라보시겠어요? 로보티즈 볼게요. 로보티즈. 네, 로보티즈 19,000원이신데 네,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19,000원이시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지금 22,200원이니까요. 19,000원인데 지금 요 아래에 잡으셨어요. 이건 잘 잡으신 거고요. 오늘도 로봇 관련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로봇 관련 인력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 관련된 로봇주가 올라가니까 로보티즈도 올라갔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자율주행 로봇의 이제 얼라이언스를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함된 거는 사실 유진 기업이 있었고 유진 로봇이 들어가고 로보티즈는 거기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은 LG전자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네. 그 LG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로보티즈가 수혜를 받는 건데 이 로보티즈는 이미 상용화가 좀 많이 되고 있고 호텔에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지금 로봇에 관심이 많고 삼성도 로봇에 관심이 많고 LG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서빙하는 로봇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한 대 지나가고 나오면 저건 뭐야 했는데 요즘에는 로봇이 많아져서 이젠 저도 익숙해질 정도로 상용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인 건데 이제는 좀 많이 반영됐고 내려왔거든요. 눌림 주고 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전략만 세워드리면 19,000원에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음봉 나오면 안 돼요. 내일 음봉 나오면 안 되고 오늘 시가가 19,950원입니다. 그러면
19,500원을 내일 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아래자리 박스 그려놓고 아래에서 재미있어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면 크게 보기보다 이 종목은 22,000원대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가까운 라인까지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22,000원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 또는 내일 아침에 19,950원 깨지게 되면 이 자리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또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19,500원을 이탈 시에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이번에는요. 여기서 성신양을 좀 볼게요. 성신양이가 13,000원에 30%다라고 했으니까 네,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성신양회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시멘트 쪽인데 지금 시멘트도 원자재 관련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난번에 올라왔었을 때 이때가 바로 시멘트 가격 올라갈 거다에 대한 이벤트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종목이 못 올라갔던 이유가 시멘트 가격 제가 회사에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원자재가 부담이 너무 세다. 이번에 반영을 못 한다라는 이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 다 밀린 거거든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럼 내려왔기 때문에 시멘트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멘트는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건설사들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더 안 좋아지는 거고 오히려 시멘트 레미콘들은 가격을 전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다음부터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30%인데 아래자리로는 지금 지지라인 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 한 11,500원, 11,000원대 11,000원과 11,000원 사이가 지지라인 대가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견뎌보시고 그 다음에 한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아니면 건설, 이제 또 건설도 이제 흥한 시기 또 돌아오고 있으니까 지방선거 하면서 건설 쪽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시멘트도 돌릴 수 있으니까 일단 11,000원, 10,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견뎌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양회는 11,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 후에도 이가람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네이버 공식 밴드가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이 없고요. 대신에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이가람 검색하시면 그곳에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핫한 뉴스, 또 핵심 뉴스와 그 핵심 뉴스에 관련된 종목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또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녹색창 밴드에서 이가람 검색하셔서 많이 입장하시면 또 많은 도움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